안녕하세요. 실시간 MMORPG의 플레이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보자 라는 제목으로 2022년 NDC에 참가하게 된 넥슨의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플레이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부제에도 써둔 것처럼 예측과 보정이라는 개념에 좀 집중을 해서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있을 만한 경험인데요. 친구들 2명이랑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뭘 먹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둘이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계속 엇갈립니다. 이렇게 동시에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비슷한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제가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보내는데 메시지가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막 안 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보낸 메시지는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앞서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되시죠? 우선 간략하게 좀 집중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2가지 정도 실제 개선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앞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하실 때 동기와 관련해서 좀 고려하면 좋을 요소나 집중하면 좋을 방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라시아 전기라는 PVP 전쟁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세계에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플레이를 하길 바란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신작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실시간 온라인 MMORPG라고 부르는 이런 장르가 가지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 중에서 오늘 좀 집중을 해서 볼 만한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정보의 전달에는 무언가 존재한다는 거. 사실 게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개발자가 아니라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지연 시간입니다. 흔히들 핑이라고도 부르고 프로그래머들은 레이턴시 아니면 트립 타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한 10ms, 많아야 20, 30 이 정도에 불과한데 와이파이라고 부르죠. 이제 무선 통신으로 가면 또 이게 짧게는 100 이렇게도 올라가고 아예 이동 통신으로 넘어가면 200, 300까지도 막 불안정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30프레임, 60프레임 같은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데 60프레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프레임당 16ms 정도가 되는데 이걸 넘어가는 지연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요. 그 아래 기준인 30프레임은 33ms이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긴 지연 시간은 정말 수많은 문제를 좀 만들어내게 되죠. 흔히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바로 핑이 나쁘다라거나 핑이 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핑이 나빠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 이동을 명령했는데 좀 늦게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흔히 느껴보셨을 것 같고요. 또 핑이 튀면 캐릭터가 벽을 향해서 막 멍청하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본 그 게임들이 핑이 나쁘거나 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대처를 해둔 겁니다. 그게 대처한 게 그거냐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본 게임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처를 아마 잘 해둔 게임일 거예요. 그런 대처를 아예 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도 관심조차 하지조차 않습니다. 그 게임을 열심히 개발해서 출시를 할 때는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의 관심에게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제시 드리는 것이
예측과 보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원격의 알림에 의존해서 연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정확한 정보가 원격으로부터 왔을 때는 예측과 틀렸다면 정확한 정보에 맞추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예측과 보정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대처들을 해두었는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예측과 보정 중에서 예측을 활용해서 느낌을 좀 살려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목은 차지게 때리기라고 지어봤어요. 어느 날 저희 팀의 테스터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퇴근만 하면 게임이 손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보통 회사 정문만 나서도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 퇴근길에 손맛이 떨어진다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좀 이것저것 여쭤봤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동통신망, LTE에서 손맛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이동통신망 상에서 이제 버스를 탄다거나 뭐 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와이파이 끄고 뭐 그냥 좀 빠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죠. 흔들림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느리게 틀어봤는데요. 보시면 피격이 먼저 일어나고 타격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죠. 이게 큰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좀 아무래도 맛이 살진 않죠.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모바일 정식 지원인데 이게 컴퓨터로 하시면 안 그래요. 이렇게 하기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LTE에서도 좀 괜찮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개선 포인트를 좀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이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킬 시스템의 개발 이력을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스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타겟을 잡고 타격을 할 수 있으면 됐어요. 네, 그리고 논 타겟 스킬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가 시점 분리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킬을 사용하는 시작점에 영역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영역 안에 있는 개체들을 타격 대상으로 바로 선정을 해버리면 그 대상들이 영역 밖으로 도망을 가도 피해지지가 않고 타격이 되겠죠. 이게 결국 스킬이 시작되는 시점이랑 영역 안에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시점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시점을 반드시 따로 가져가야만 했고 이때만 해도 그 두 개의 시점만 있으면 돼서 그것만 적당히 미뤄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논타겟 스킬을 처음 추가할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시점의 분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스킬 대상이 넉백이 되면서 그 데미지는 그 도중에 라고 하면 시작은 따르고 그 다음에 넉백, 그 다음에 또 데미지가 되겠죠. 영역은 하나인데 대상을 3번에 걸쳐서 타격. 선정을 각자 해야겠죠. 한 번만 선정을 해서 대상을 계속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쿨다운 돌리는 시점도 분리해야 되고 뭐 하다가 뭐 해야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고정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킬 스테이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킬을 여러 스테이지로 구간을 나누어서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복잡한 요청사항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의 구성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뭐 어떤 기능이든 어느 스테이지에든 붙일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스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개발 진행을 했죠. 네, 플레이어와 보스 스킬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희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꽤나 복잡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LTE 문제, 이동통신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여기까지 개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스킬 시스템은 충분히 복잡해져 있고 이제 하나의 스킬을 엄청 자잘하게 구간을 나누어서 각 시점에 여러 가지 결정이 필요한 작업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타격 연출 후에 0.5초 후에 피격 연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하면 됐단 말이죠. 스킬 시작할 때 다 결정을 하면 됐고요. 근데 이제 스킬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스킬이 탈바꿈되고 이제 매 스테이지마다가 결정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 결정을 많이 하게 되고 이 결정의 전달이 그때마다 다른 지연 시간으로 전달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알림을 받고 바로 연출을 재생하니까 이 앞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자면 이렇게 동작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네트워크를 타는 순간 의도와 다르게 연출이 됩니다.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시작 스테이지는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이 되고 타격 스테이지는 생각보다 좀 더 늦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타격이 늦게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시점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럼 시스템을 거의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킬 시스템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새로 개발할 수는 없고 따로 계산을 해도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보여줄 것 같고 해결 방향성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잡은 해결 방향성은 결론적으로 연출을 보여줄 때 클라이언트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보를 채워주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측을 해두자는 거죠. 이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스킬 스테이지들도 미리 일부 계산해서 미리 또 알려주고 그 다음 실제로 스테이지의 진행은 거기 맞춰서 서버도 클라이언트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진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럼 얼마만큼 미리 계산을 하면 좋을까 하면 전체를 미리 계산하면 안 되나 했는데 네, 그거는 처음에 애초에 스킬 스테이지를 나눈 이유가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구간을 또 다르게 묶어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묶는 게 효과적일까 생각을 했을 때 스킬 스테이지 플로우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처링 타겟, 그러니까 영역안의 대상 선정이라거나 이런 중요하게 반드시 시점이 나뉘어야 되는 것들만 플로우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나머지 스테이지들은 묶어서 미리 계산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려나 있던 타격 스테이지를 저렇게 묶음으로써 원래 4번 전송되던 걸 2번만 전송을 하게 되고 묶음 안에서는 전혀 연출의 어색함이 없이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이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비교를 위해서 왼쪽에 한 번 더 가져왔고요. 오른쪽이 저 스킬 스테이지 플로우 작업을 한 이후의 영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빠르게 좀 치다가 느리게도 한번 다시 틀어보겠습니다. 왼쪽은 여전히 앞에 보셨던 것처럼 어긋나고 있고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타격 연출과 피격 연출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손맛이 좀 느껴지시겠지 모르겠네요. 네, 별도 리포팅이 온 건 아니지만 이 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예견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플로우가 되게 길다 보니까 미리 다 알려줬는데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취소가 또 늦게 갈 경우에 잘못된 실제로 피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피격 연출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건 이제 대처를 해서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의 해결책으로는 스킬 연출과 별개로 그 숫자 뜨는 데미지 플로터를 실제로 완료됐으면 확정해주는 빨갛게 딱 확정을 해주고 취소가 됐다면은 모래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거나 이런 연출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속 작업에 대한 얘기고 이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여기서 이 파트 전체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파트는 좀 예측을 잘 해서 더 정확한 연출도 보여주고 손맛도 살리고 이렇게 개선을 한 사례였는데요. 제 두 번째 파트는 예측이 틀렸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보정을 해서 또 게임의 완성도를 올려본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정확하게 때리기라고 지어봤어요.
이번에도 테스터분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가만히 서 있는 대상에게 스킬이 맞지 않아요. 이게 뭐 이동도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서 있는데 맞지 않는다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자세히 여쭤봤죠, 또. 모든 스킬이 맞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논타겟 스킬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움직이면 잘 맞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랬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재현이 잘 안 돼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테스터분은 엄청 손쉽게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서 제 자리로 좀 와달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재현 스텝 그대로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오셔서 재현을 해주신 걸 가지고 저는 거기서 바로 디버깅을 시작했어요. 네, 추적을 시작했죠. 보시면 피격 대상이 반절이 들어가 있는데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맞았죠. 근데 이걸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엉뚱한 데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뒤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내 쪽을 포함되게 쓰고 있죠. 이 사실 양쪽 영상에서 보시면 이 맞고 싶지 않아라는 캐릭터, 요 피격 대상 캐릭터가 위치가 살짝 다릅니다. 타격차 시점에서 보면 조금 왼쪽으로 가 있어요. 요 디버깅 정보를 좀 피격차 시점에 띄워놨는데 영상을 찍을 때 이미 사실 위치가 다른 걸 알고 나서 영상을 좀 찍었죠. 스킬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왜 그러냐? 뭐 추가적으로 또 서버에 디버거를 붙여서 살펴보면 서버가 생각하는 위치랑도 또 피격자의 실제 위치랑도 또 다릅니다. 현상 파악은 했고 이제 왜 위치가 다른지 알아내기까지 딱 한 스텝인데 여기서도 그 한 스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동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게임의 이동 시스템은 바닥에 폴리들, 타일들을 깔아두고 그 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셀도 없고 방향도 뭐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짜여져 있는데요. 위치를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모델은 선택할 수 없었고요. 뭐 대규모 전투 같은 게 있을 때 통신량이 엄청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날 테니까 적당한 길에 이동 구간을 만들어서 동기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동 시스템의 기반이었고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지금에 이르렀느냐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스킬처럼 나 이동할래? 라고 서버한테 허락을 받아서 서버가 그래 너 이제 이동해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서버에서 모두 정해놓고 공평하게 이동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뿌리니까 지연 시간에 따라 뭐 서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했는데 대체로 잘 맞아 떨어졌죠. 근데 이런 설계는 좀 뭐 조작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움직였는데 한번 갔다 와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멈추는 것도 서버에 한번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작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이동을 하도록 수정을 했어요. 먼저 내가 이동을 시작하고 서버한테는 나 지금 이동 일로 할 거야 이렇게 알리는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을 하니까 내 클라이언트, 다른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각 피어들 간의 위치 정보가 상당히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동하다가 딱 멈추면 그 오차는 뭐 상당했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 클라이언트와 다른 클라이언트, 서버가 모두 생각하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멈추는 클라이언트는 빨간 위치에서 멈추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조금씩 다 늦게 받게 되는 거죠. 왜 멈출 때만 더 그런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뭐 예정된 이동을 다 이동하고 나서 멈추면은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서 제형 경로를 못 찾았던 것도 저는 그냥 이동을 시켜놓고 테스트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 안 했던 거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멈추어야지 이 현상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순간적으로 변경한 명령이 뭐 다음 이동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이동의 시작 구간에서 보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와중에는 오히려 스킬을 잘 맞아요. 위치의 오차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바로 멈추라고 하면 다음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심지어 그 원래 멈춰야 하는 위치보다 더 갔다면 뒤로 당기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딱 멈추고 다음 이동 명령 때 동기화를 다시 하자, 보정을 하자. 이렇게 저희는 짜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생각하는 위치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건 플레이 감각을 너무 해치고 있는 걸로 보여서 구간이 없어도 좀 강제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일 기본적인 해결책부터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멈추면 그 자리로 그냥 옮기자. 그래서 멈추는 위치를 바로 그 자리로 동기화를 해봤더니 온 사방에서 캐릭터들이 툭툭툭 끊깁니다.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억지로 뒤로 당겨지는 현상.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그래서 이건 해결책으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작업해본 데다가 너무 실패가 처참해서 그런지 좀 기록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뭐 보정할 만한 구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정 구간이 없이 뭐 자연스럽게 동기화를 할 수 있을 방법도 못 찾았고, 그래서 구간을 만들어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대상의 이동 알림을 처음 이동해 라는 걸 받았을 때 핑이 가운데 있는 12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동해 한 다음에 멈춰 라는 알림이 그 올 때의 그 시점이 핑이 뭐 확 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그거를 X축으로 삼아서 그 어떤 핑을 가질지 확률에 대해서 표준 분포로 좀 가정을 해서 그린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핑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 즉 계속 동일하게 120 정도를 유지해 줄 때는 뭐 보정을 해줄 내용이 없죠. 근데 핑이 좀 더 좋아졌을 때는 덜 가 있었을 거고, 멈춰라는 게 왔을 때 뭐 그거는 뭐 아직 멈출 위치에 도달 전이니까 추가로 멈추어야 될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보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미 이동을 멈춰야 하는 위치보다 더 가 있을 때는 이걸 당기는 건 게임을 망치는 지름길이어서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50%의 확률로 보정이 되거나 아예 보정이 안 되거나 라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보정을 하지 않는 축을 오른쪽으로 쭉 옮겨야 했습니다. 기준선을. 이런 모양이 되게 말이죠. 대부분이 보정이 될 수 있게.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다른 개체의 이동 요청이 왔을 때 120에 받았는데 마치 200에 받은 것처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즉 다른 개체의 이동 정보는 한 80ms 이렇게 늦게 실행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좀 보정을 더 과하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아예 보정을 할 수 없는 케이스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와 같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딜레이를 추가해서 이동을 예측하게 모델을 바꿨고, 멈춘 캐릭터를 때리지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조금 오차가 이동 중에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선 영상을 좀 보시기 전에 두 영상에 맞고 싶지 않아 캐릭터, 즉 피격당하는 캐릭터를 보시면 이동 도중 저게 즉시 멈춘 캐릭터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현저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만 넣어서 타격을 해도 잘 맞는 걸 볼 수 있죠. 동일하게 나타나고 피격하는 시점에서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하는 중의 오차는 오히려 좀 더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그 멈췄을 때 안 맞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좀 트레이드오프를 감행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딜레이를 뭐 아까는 80이라고 했는데 뭐 얼마나 줘야 될지는 저희도 추가 테스트 진행하면서 값을 찾아봐야 되고 뭐 동적으로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좀 사적으로는 이제 이동 중에 위치 오차가 좀 커졌지만 작업 후에 이동 중에 스킬이 예전에 좀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리포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제 사람의 특성상 멈춘 물체를 바라보는 것과 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대한 어떤 인지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동 중 오차가 있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더 어색하지 않게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개별 사례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각각 예측과 보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이제 최종장입니다. 좀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개선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단편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같은 상황들은 네트워크를 통하는 실시간성 게임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선을 얼마나 시도하는지에 따라서 게임 퀄리티가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측을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동기화를 하면은 문제가 무수히 발생하죠. 네트워크 통신도 많고 반응성도 엄청 느리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태를 계산해낼 수 있는 약속들을 하고 일부 상태만 좀 패킷이나 알림이라고 하죠. 동기화를 통해서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각자 도출을 하고 근데 네트워크를 통하면 이제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주요 상태가 좀 변경됐을 때 예측이 한쪽이 틀리게 됩니다. 이걸 내가 늦게 알게 되면 틀리게 돼요. 이때 바로 보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예측을 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랑 어떤 믿을 수 있는 소스, 보통은 서버죠. 서버로부터 받은 실제 상태가 서로 다를 경우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실제 상태로 자연스럽게 맞추어주는 동기화하는 작업을 보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예측은 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보정은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예측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더 자주 알려주고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주 알려주기 힘들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힘들다 싶으면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은 좀 이른 시점에 결정적인 상태를 만든다. 또 먼저 계산해서 알려준다. 이런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출해내는 상태가 굉장히 정확한데 가끔 엄청 많이 틀릴 수 있어 라면은 이 엄청 많이 틀리는 것들을 좀 완화하고 대신에 평소에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워스트 케이스를 없애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성을 또 너무 포기하면 보정이 힘들어지겠죠. 또 보정은 보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앞에 저희도 그랬다시피 구간이 없다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구간을 만들어 활용을 해야겠죠. 이제 구간이 정해지면은 그 구간을 활용할 전략들을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차가 적으면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 좋다면은 여유롭게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보정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예측에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외삽 기법이 주로 쓰이고 보정에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보강 기법이 주로 쓰이게 되죠. 이 예측과 보정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좀 연관이 있어요. 예측이 매우 정확한데 가끔 너무 심하게 망가지면 보정에서 감당을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정을 엄청 잘 해줘. 그래서 웬만큼 예측이 틀려도 보정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면 예측 모델을 되게 더 공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처음 진입점에서 보여드렸던 메신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왼쪽이 예측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써서 전송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미리 누가 입력 중이라는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박 씨는 입력하지 않고 저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다릴 수 있게 되죠.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도와서 대화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치킨이 좀 아래쪽에 붙었죠.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전송 요청을 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보정해서 대화를 재구성해 줌으로써 좀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법의 가루 같은 것을 좀 소개하는 발표는 아니어서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실시간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사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게 되실 때 이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